안녕하십니까, 희망경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실전 사주, 실질적으로 사주를 놓고 사주를 푸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년생 닭띠죠. 닭띠의 여성분의 사주를 놓고 풀어보겠습니다. 사주에 보는 기본은 천간과 지지, 하늘의 모습과 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태어난 날, 을사일이죠. 을사일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을은, 아시겠지만, 을은 풀의 형상을 띠고 있어요. 꽃입니다. 꽃이죠. 꽃이 언제 태어났죠? 가을에 태어난 꽃입니다. 가을 꽃이니까 마치 국화 같은 느낌, 어쩌면 코스모스 같은 그런 꽃의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옆에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정화가 있는데 이거는 하늘의 달을 의미합니다. 달빛이 비추는 꽃입니다. 마치 코스모스가 저녁에 달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모습이겠죠. 그 모습을 보니 참 영롱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그런데 또 보면은 옆에 보면은 여기에 개수가 있습니다. 검정색이죠. 검정색 개수예요. 개수는 보통 우로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슬은 뿌리가 없어요. 아시겠지만은 요 밑에 이 개수로 받쳐지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촉촉하게 내리는 가을 이슬 같은 느낌이죠. 이슬비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달빛을 그러니까 이슬을 머금은 그 코스모스가 달빛에 빛나고 있는 마치 그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천간의 기운만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좀 그리고 나서 지지 땅이죠. 이 밑에는 밑에 그 아래 서 사는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어난 날, 을사일이라고 그래서 꽃밭에 숨은 뱀, 때로는 뭐 꽃뱀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을사일주들은 대개 보면 화사한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보면은 가을철에 풀밭에 뱀이 숨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어쩌면 숨은 듯한 어떤 그런 이미지죠. 그래서 그 좀 자기 자신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달빛 아래 이게 달빛을 바라보고 있는 풀숲의 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을뱀은 사실은 독해요. 가을뱀은 독이 막 한참 오른 뱀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이 정서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여린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신경질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일단 사실은 그 모습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분은 기본적으로 아, 이 관이죠. 이게 7살이에요. 이제 사업 보통 이런 거는 사업을 의미를 합니다. 이분에게 있어서는 사업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엔 어쩌면은 지금 사실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상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차피 남들 앞에 나서기를 조금 꺼려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왜? 자기만의 세계가 좀 독특한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둠이죠. 이게 그 하늘의 우로. 그래서 밝기도 하면서 때로는 이게 또 굉장히 감성적인 분일 수도 있습니다. 감성적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좀 잘 드러내기를 싫어하시는, 그래서 자기 세계에 좀 갇혀 있는 부분도 없지 않겠느냐 일단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역시 돈이겠죠. 이분은 요게 이제 편인이라고 해서 이제 집착,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재능,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뛰어남은 사실은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집착, 또 뭔가를 배우자고 하면은 또 한없이 또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기초 체력이 조금 약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밑에 지지에 뿌리를 둔 게 사실 이게 7살, 그러니까 살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많이 좀 연약할 수도 있겠다. 일단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죠. 돈은 여기에 이 돈은 여기에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운은
시간이 지나고 말년이 흐를수록 굉장히 강해지는 형상 같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12운성을 보는 겁니다. 연월 일시에 갖고 태어난, 그죠? 절지, 욕지, 양지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요 흐름이죠. 운의 흐름은 결국에는 보면은 45세 이전이죠. 45세 이전까지는 굉장히 좀 고된 형상을 좀 띠지 않겠느냐. 왜냐면 대개 보면 운의 흐름이 요게 이제 연을 보고 25세까지 연이죠. 그리고 45세까지가 월이에요. 그리고 65세 전이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일, 그리고 85세 이후가 요게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저가 사주를 보면서 또 나름대로 경험한 나름대로 뭐 노하우라면은 노하우, 그리고 이제 그 삼명통에 보면은 거기 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와 있어요. 자, 그렇든 간에 보시면은 요게 연 초년이죠. 초년 암만 해도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작년 45세 이전까지는 삶이 조금 고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일단은 생각을 하고, 45세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욕지죠. 욕지는 뭐 아시면 욕지도가라고 그래서 화려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적이 될 수 있다라는 일단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그 연에 대한 그 20년 정도의 삶, 또 20년 정도의 삶, 20년의 삶, 20년의 삶, 이게 1사분기, 이게 보통 평생에 있어서 말하는 게 있죠.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그래서 이분은 3사분기 이후, 그래서 말년이 아마 안정되고 좋아지지 않겠느냐, 일단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운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운의 흐름을 보면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편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45세 이전까지 요때는 5살, 15살 이전에는 무술대운이었어요. 무술대운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분한테는 뭐 마찬가지로 노란색이 되겠지만은 사실 15살 이전에는 무토, 술토 요게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은 재물입니다. 이분한테 있어서 재물의 운이 들어오긴 했지만은 재물이 개의 모습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의 모습으로 들어왔으니 뭔지는 모르지만 불편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뭐 부자의 자식으로 어쩌면 태어났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애초에 절지의 시작은 부자의 모습을 보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재물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은, 여하튼 간에 이 무술은 이제 아버지의 형상을 띠기도 하고, 아버지로가 조금 힘든 시절을 한번 보내지 않았겠느냐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15세부터 25세 요 시기에는 재물의 형상은 사실은 있습니다. 기토가 미토의 그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기토는 이제 편재예요. 그래서 15살부터 25살까지는 재물에 대한 큰 부담은 없지 않았었느냐 일단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그 해대운이기 때문에 사해충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돼지가 들어온다면은 돼지는 뱀을 잡아먹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또 보면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죽을 사자가 또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쩌면은 한 25세 전까지는 조금 불편하지 않았겠느냐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편한 형태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이 그래서 이 절지의 형상을 띄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세 전까지. 그런데 또 25세 이후부터 또 절의 또 기운이, 이제 절의 의미하는 게 12운성에서 절의 의미하는 것은 뭐 여튼 간에 뭐 아시겠지만은 절벽입니다. 이게 절벽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세부터 35까지 35세까지 조금 갇혀 있지 않았겠느냐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을경합이라는 기후 자체가 이분이 아마 결혼을 하셔서, 이게 경은 이제 이분 남자니까요. 결혼을 하셔서 나름대로 잘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갇혀 있다곤 하지만은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시기다라는 또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갇혀 있는 것을 어쩌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 왜냐면 쥐를 잡아먹으니까. 뱀은 쥐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여튼 간에 쥐를 잡아먹고 편한 생활, 갇혀있지만 편했을라나요? 뭐 여튼 간에 그런 삶을 살았겠다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35세 운부터 활동적인 모습을 좀 띠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의지가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축이라는 자체가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봤을 때 35세부터 45세 요 10년 사이가 재물의 기운이 그래도 가장 왕성한 시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요때가 이제 이분한테는 목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축이니까 축토예요. 축토가 들어오면서 그런데 요 시기는 또 뭐냐면 사유축 금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이제 뭐 나름대로 목적 사업의 어떤 투자금이나 뭐 일종의 뭐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사유축 금국이 되면서 사업체를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 형상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때 또 신금이 들어오죠. 신금이 들어오면서 신합자가 그러니까 신이 두 개가 겹치면서 병화를 강력하게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화가 들어오면은 을목이죠. 을목은 태양을 보고서 이 그러니까 이슬을 말리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을목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시기가 35세부터 45세까지가 아니겠느냐. 대신에 금기운이 강해지니 어쩌면은 이분은 몸은 고달플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그게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을목 자체가 가을의 을목은 굉장히 여리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개수가 있어서 이제 습을 조절하는 거죠. 생명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정화가 신금이 을목을 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형태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러니까 사주 구성 자체가 이게 복된 명으로 사실은 태어난 거예요. 대신에 물론 몸은 고되지만은 몸은 약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몸은 고되지만은 그래도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여튼간에 말은 이제 45세 이후부터죠. 45세 이후부터는 이민대운, 계묘대운, 갑진대운, 을사대운입니다. 다 이렇게 초록색이 사실 들어오잖아요. 초록색이 들어오는데 보시면은 지지도 이제 운의 흐름 자체가 왕지, 록지, 대지, 욕지, 생지 이렇게 또 흘러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점점 이분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건강도 좀 좋아지고 좀 강해지는 형상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인사에서 형살도 들어오고 뭐 묘유충 그리고 진유합 뭐 을목이 또 들어오면서 사니까 뭐 75세부터는 뭐 나쁘지는 않겠죠. 근데 일단은 75세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변화를 그래도 많이 좀 겪겠다라는 생각은 또 사실은 한번 해봅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재물의 형성이 좀 잘 돼서 잘 이루어 간다면은 45세부터는 뭐 그래도 큰 걱정 없이 왜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미토가 잘만 유지가 되고 잘 건사가 되면은 큰 문제는 없다예요, 사실. 그리고 이 10년 대운에 이게 충미충이 일어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유축 금국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충미충의 역할은 사실 크지는 않겠다. 그리고 이런 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깨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 이 뭐 이게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뭐 지장간을 이 축토의 지장간이나 미토의 지장간이 천간과 아니면 그리고 요 내부와의 그 합작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분은 45세 전에 한번 큰 부를 한번 이루지 않겠느냐 한번 뭐 일단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밑에 그러니까 초년이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이 좀 불편했었다면은 인생의 후반은 좀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10년 대운이고 이제 작년에 기해년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작년에 기해년, 올해가 우리가 경자년, 그죠? 올해가 경자년, 작년이 기해년. 그래서 작년에는 기해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물의 영향은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나름대로 재물의 영향력은 왜냐면 기토가 떴기 때문에 기토가 떴으니까 뭔지 그래도 작년에는 좀 제법 돈을 좀 만지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일단 한번 들고 그런데 그러니까 돼지죠. 돼지가 뱀을 잡아먹으러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이걸 대개 보면 충을 받게 되면 상복을 한번 입는다라는 이야기는 한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회 충이 되기 때문에 정화가 해수와 임수 정림합 해버리는 어떤 상실의 어떤 기운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자년이기 때문에 경금은 나름대로 뭐 직장이고 사업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자기 자신이 하는 게 사업이겠죠. 뭐 나름대로 지금 이분은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요. 좀 더 이제 공고해진 게 좀 단단해진다라는 거죠. 거기에 좀 더 올인을 하지 않겠느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자기 사업에 조금 더 올인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올해가 이제 자수잖아요. 그러니까 쥐띠 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뭐 괜찮겠죠. 문서상의 이익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나름대로 뭐 새롭게 어떤 변화 새로운 이익 쥐를 잡으니까 그런데 연말이 돼 가면서 왠지 조금 그 문서로 인한 불편함은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이 잠이 원진살이 있으니까 그래서 문서가 재물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겠다. 뭐 요까지만 뭐 하는 걸로 올해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뭐 내년에 또 신축년이기 때문에 뭐 신축년은 또 한번 또 돈을 한번 또 땡겨오는 또 형상이 되겠죠. 뭐 나름대로 흥미진진한 사주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은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자기 자신의 사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댓글에 생일 뭐 성함은 꼭 굳이 않으셔도 됩니다. 댓글에 생일하고 음력 양력인지 그리고 몇 시 태어나셨는지 그거 해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한번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